근데 최재형 원장을 봤더니 그래도 좀 믿음직하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저께 이런 분들한테는 어저께 어떤 연설문이나 전체적인 어저께 퍼포먼스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단점은 뭐냐면 새로움에 대한 새로운 정치 또는 이 기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는 세대, 예를 들어서 20대, 30대라든지 또는 그런 세대가 아니더라도 중도적인 지형을 갖고 있으면서 무당파, 부동층 이런 층들은 새롭거나 참신하거나 혹은 정책적인 어떤 의제일지라도 의제가 이건 처음 보는 거야 뭐 하고 논란을 일으킬 만한 의제 이런 것들이 사실 없었다. 먼저 최재형 원장 어저께 연설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최 원장 얘기를 꺼내면 이제 최 후보라고 하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당장 이제 두 가지가 떠오르는 어제 있었던 거. 네. 하나는 출마 논문의 내용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네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국민의힘보다도 기존의 국민의힘보다도 너무 저 오른쪽에 간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일단 가졌고요. 또 하나는 어제 그 페이스북 보니까 하루 종일 난리가 났어요. 그 가족들 모여가지고 이제 애국가 제창하는 장면 그걸 이제 캠프에서 홍보자로 내보냈다고 하던데 그거에 관해 가지고 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굳이 전 그거 뭐 가족 문화에 따라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굳이 또 젊은 층의 시선이나 정서도 있는데 굳이 또 홍보자료를 일부러 그걸 또 내보냈을까 이런 생각은 좀 가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뭐냐면 모든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선거에 나올 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고민이 뭐냐면 이거죠.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죠. 하나는 내가 지금 집토끼를 먼저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집토끼를 잡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해야 된다. 내가 아직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의 어떤 이념적 포지션이라든지 정치적 지향성을 가장 그러니까 안정적인 기존의 어떤 지지층 위주로 잡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아지면 확장을 한다. 뭐 이런 전략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아예 아니야. 합리적인 어떤 중도로 아예 포지셔닝을 해서 원래 지지할 사람들은 어떻게든 지지를 할 거야. 나는 먼저 산토끼부터 잡아야 돼 해갖고 확장부터 포지셔닝을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 어떻게 연설문을 보고 일문일답을 보고 또 말씀하셨듯이 SNS에 그 동영상까지 딱 본 상황에서는 지금 최재형의 인지도 또는 최재형의 지지도 뭐 이런 것들이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열세다. 그렇다면 나를 빨리 알리는 건 이 보수의 지지층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확장해야 되는 게 아니냐. 캠프 내에서 아마도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 확장보다 그게 더 우선이다. 그래서 뭐 SNS에 그런 애국적인 어떤 모습을 담은 그런 뭐 동영상을 올렸다든지 또 뭐 연설문도 사실상 현 정부의 그런 그 실정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놨다든지 그런 포지셔닝을 취한 것 같아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건 또는 뭐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최 후보의 전략은 읽히긴 합니다. 예. 최 후보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사실 국민들한테 별로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최재형이라는 인물은 전직 감사원장 그러면서 그 인사청문회 때도 뭐 파도 미담이다. 파파미. 파파미라 그랬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제 강직한 인물이다라는 거. 그리고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문재인 정부 여권 세력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았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고 사실 어떤 사람인지는 비로소 이제 알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자기를 알리는 그 순서나 스토리 그 방식이 있을 텐데 이제 대선에 주어졌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뭐 지금 적절한 첫발을 띄웠다고 보세요?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의 어떤 전략적 포지셔닝이 장점과 단점이 다 있을 거예요. 장점은 어쨌든 보수에서 윤석열 총장을 지지했던 사람들,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이 윤 후보가 알고 봤더니 조금 적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데 윤 후보한테는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가게 한 그 원죄가 있잖아. 근데 최재형 원장을 봤더니 그래도 좀 믿음직하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분들한테는 어저께 어떤 연설문이나 전체적인 어저께 퍼포먼스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안심하고, 그래, 맞아. 내가 생각했던 그런 후보야. 라고 했을 텐데, 단점은 뭐냐면, 새로움에 대한, 새로운 정치, 또는 기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는 세대, 예를 들어서 20대, 30대라든지, 또는, 그런 세대가 아니더라도 중도적인 지형을 갖고 있으면서 무당파, 부동층, 이런 층들은, 사실상 어느 한쪽을 꼭 이념을 지향한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그 기존 정치랑 뭐가 다를까? 뭐가 좀 새로울까? 참신할까? 이런 걸 요구하는 정서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어저께 퍼포먼스, 컨텐츠든 아니면 어떤 제스처든 아니면 동영상이든 이런 부분에서 새롭거나 참신하거나 혹은 정책적인 어떤 의제가 이건 처음 보는 거야. 하고 논란을 일으킬 만한 의제. 이런 것들이 사실 없었다. 이게 이 단점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장점보다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재형 후보가 사실 윤석열 후보가 예상보다 좀 빨리 입당하면서 피해들 좀 가장 많이 봤던 인물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윤 총장이 윤 후보가 조금 더 바깥에 있어주면 사실은 여기서 뭔가 빨리 국민의힘의 어떤 당내 지지 세력을 더 확고하게 다질 수가 있는데, 저는 어저께 박사님 말씀 잘 해주셨어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최 후보의 A부터 C까지 사실 윤 후보는 많이 의식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특히나 윤 후보가 왜 지난번 연설 때 비판을 받았던 대목들이 있잖아요. 시선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불안정했다든지 또 전체적으로 내용에서 너무 좀 거친 용어들, 무도한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을 약탈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너무 거칠었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어저께 내용은 차차하고라도 표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았어요. 연설문에서 보면. 그리고 그 제스처 기억하시죠? 가장 고조된 어떤 장면이 그거거든요. 내가 왜 나왔느냐에 대해서 사실상 감사원장으로 끝까지 임기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계속 끝까지 가져가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국가가 무너져 가는 것을 그대로 바라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은 대한민국이었다. 이 말을 하는데 갑자기 주먹을 딱 쥐고 하늘을 향해서 딱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요. 사실 정치인들이 연설할 때 되게 많이 쓰이는 어떤 장면인데, 이건 굉장히, 연습을 했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내가 이렇게 연설을 해야지, 이런 제스처를 써야지 하는 고민의 흔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저런 그림을 한때 그렸을 것 같아요. 당 밖에는 국민의힘 당 밖에는 윤석열이 있고, 내가 그럼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니까 윤석열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갖는 기본적인 힘이라는 게 이제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러면은 아마 이제 윤석열이 밖에 있다 하더라도 한번 겨뤄볼만 하지 않겠나.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런 그림은 아마 그렸을 법한데, 근데 생각보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조기에 그냥 입당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덮어져 버렸잖아요. 최재형 후보가 지지율 한 8% 넘다가
거기서 그냥 꺾여버렸어요. 네네. 예, 아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상당히 좀 윤석열을 의식했을 것 같다. 예, 그런 느낌을 저도 좀 가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조급해진 어떤 그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요. 5% 얻기가 처음 신인할 때 엄청 힘들죠. 지금도 당내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는 5% 안 되는 후보 많잖아요. 근데 5%를 딱 하면 그다음부터는 10%까지 가는 게 또 어렵고 10%에서 또 이제 20%, 15% 가는 게 어려운데 그 5%를 돌파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10%로 가는 길목에서 지금 딱 그 정체를 맞았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 길게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너무 윤석열과 최재형이 각기 보수파의 지지를 누가 더 많이 갖나 이 경쟁을 해서는 양쪽 다 사실은 마이너스다. 누가 보다 더 확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조금 다른 얘기지만 대구의 당원들이 이준석을 찍고 나경원 후보를 덜 찍었던 이유. 물론 나경원 후보가 대구에서 꽤 많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된 이유도 지금 그렇게 오래되고 그렇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던 국민의힘 당원들조차 이제는 확장성이다. 20대, 30대 표를 얻어와야 된다. 지금 마음에 드는 건 사실 나경원 후보가 더 마음에 들지만 또 잘 아는 후보지만 잘 모르는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 좀 가볍고 경박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20대, 30대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준석도 내가 찍어야 된다. 이런 전략적 투표를 이 보수의 당원들이 하는 어떤 지경 그 상황을 안다면 지금 이 두 후보가 자꾸 이 보수 우파들의 눈치만 보고 그쪽만 바라보는 어떤 이 지향점을 갖는다. 그리고 서로 그 경쟁을 한다. 그건 좀 앞으로 전망이 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저도 지금 이 실장님 하신 말씀 이제 그 얘기 조금 이제 부연을 하고 싶었는데 네. 사실 국민의힘도 이제 그 중도 확장성의 중요성 이걸 좀 깨달았거든요. 네네. 보니까 지난해 총선거 겪고 또 이번에 그 4.7 재보선 거치면서 결국은 중도층을 잡아야 선거에서 이기는구나. 그렇죠. 이거 이제 눈을 떴어요. 보니까. 네네. 그리고 실제로 대선 승부는 진영 대 진영의 대결도 가면 결국은 중도층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네.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렇게 보면은, 좀, 윤석열 후보도 좀 처음에 그랬고, 지금은 좀 이제 의식을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좀 그랬고, 이번에 그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도 너무 좀 보수층만 의식을 해가지고, 너무 오른쪽으로, 국민의힘보다도 오른쪽으로 좀 위치를 좀 매긴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당 밖에 있던 사람들이 좀 중도층이나 확장성을 갖고서 그 힘을 갖고 당 안으로 들어와 주면 그게 이제 외연이 확장이 되는 건데, 우리보다 더 좀 오른쪽이네? 이러면 국민의힘도 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사님이랑 점점 저도 이제 시너지가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트 되는 것 같긴 한데 저도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이거죠. 그게 이념적 지향성을 뭐 이야기한다 그래서 중도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의제거든요. 의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의제가 이 사람의 어떤 이념적 지향성이나 혹은 또 뭐 정치, 경제, 외교, 안보의 비전까지도 다 흡수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최재형 이 두 사람의 그 출사표와 연설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상 새로운 의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그럼 떠오르는 게 뭐냐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그 경선 과정에서나 혹은 본선 과정에서의 의제가 반값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딱 축약하면. 근데 반값 아파트라는 게 사실 아주 그냥 이 지역적인 의제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때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그런 의제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하냐 하면서 이 공방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그게 의제가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굳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또는 이명박과 박근혜가 서로 경쟁을 했을 때 747 줄푸세 이런 어떤 이 프레임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브랜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던지는 상황 이런 것들로 자신이 유리한 전장을 만들어야 됐었는데 윤과 최 두 사람 다 현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는 거는 뭐 두 분 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저는 뭐가 아쉽냐면 그거보다 의제가 아쉽다.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 그 전임이 뭘 잘못했는가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건 과거 속에서 계속 사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미래를 빨리 끌어다가 미래를 어떻게 미래의 삶을 미리 준비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욕을 먹더라도 이거는 해야 돼. 연금개혁 같은 경우 뭐 아니면 무엇을 해야 돼. 이렇게 사실 풀어나가는 그게 새로운 의제라고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과거 얘기는 사실 국민들도 이제 많이 알거든요. 나름대로 판단대로 다 섰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과거 지향보다는 미래. 그럼 이제 보수 정당의 후보면은 그럼 보수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지겠다. 이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지금 어제 그 최 후보도 그렇고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만 예를 제가 들면 박사님 저기에요 그 백설공주 예를 한번 들어보면 백설공주가 마녀한테 쫓겨나잖아요. 그래갖고 궁에서 쫓겨나요. 근데 이제 그 일곱난장이를 만나요. 일곱난장이한테 내가 마녀한테 쫓겨났어 불쌍하지 나 좀 궁으로 돌려줘 하고 막 징징징징 울었다면 사실 이야기가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근데 백설공주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압박을 당한 거거든요. 존재 자체가 그걸 말로 표현하고 뭐 이런 압박을 당했다 이렇게 사실 내가 맞섰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백설공주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일곱난장이가 분연이 일어나서 함께 그 밀란을 일으키고 마녀한테 그 대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최재형과 윤석열도 여기서 문재인이 정권이 나를 어떻게 핍박했다는 얘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이 비유가 걸면서 좀 너무 비유가 좀 그랬나요?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알겠어요. 그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 입으로 그 얘기 뭐 반복하는 건 오히려 좀 하수고 그렇죠. 진짜 고수라면은 그 다음에 얘기 그걸 하는 게 좀 이제 고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